안녕하십니까. 가슴 따뜻한 이야기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전반적으로 몸에 활력이 떨어지고 대사가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말 피곤합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깔아앉고 움직이기도 싫고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은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무기력감, 우울증이 종종 오게 됩니다. 추위를 되게 많이 타게 되고요. 몸이 붓고 살이 찌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많이들 속상해 하세요. 이렇게 기운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살은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증상 자체가 다 우울해요. 그럼 이거는 또 왜 생길까요? 했을 때 요오드 섭취가 너무 부족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오드 섭취가 굉장히 많아요. 미역, 김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겨요. 즉 갑상선, 내 갑상선을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면역 체계들이 갑상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저하증이 오게 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밖에도 갑상선 수술을 했다든지 어떤 방사선을 쬐므로써 갑상선은 방사선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약을 먹는다든지, 특히 정신과 관련된 약 중에서 리튬 계열의 약이 갑상선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임신이에요. 임신과 출산과 관련돼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태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산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조산이 될 가능성, 그리고 태아의 성장 지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임신하신 여성분들은 꼭 갑상선 기능을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게 돼요. 그러면 이 갑상선 저하증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뭘 먹으면 좋아질까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거, 운동, 좋은 거 뭐를 해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해결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는 사실 좀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따로 약으로 드셔야지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결국엔 이거는 치료제는 아니고 그냥 갑상선 기능만 올려놓은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는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하시모토 갑상선염 때문에 생긴 경우는 이게 조금씩 계속 떨어져요. 꾸준하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힘들 질환이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으면서 그냥 조절해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어느 정도가 되면 먹어야 되냐, 그 기준이 있는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경우는 T3나 T4,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는 갑상선한테 야, 너 일 좀 해, 그러면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일명 TSH의 분비가 올라갑니다. 이 TSH가 10보다 넘어가면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반드시 복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치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의 정도입니다. 10보다는 적지만 한 5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너무 힘들어한다, 너무 피곤하고 살도 자꾸 찌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TSH의 수치,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정도를 종합해서 약을 먹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물론 증상이 없이 그냥 갑상선 기능만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추적 관찰하면서 정말로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약을 안 먹고 계속 그렇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도 그렇고 항진도 그렇고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의의 관리를 받으시면서 잘 치료받으시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을 때 이제 살이 찌는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